세브란스 내부민 내과 차동수입니다. 당뇨는 혈당이 높아서 그 피 속에 있는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당뇨가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조금 높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평균 한 200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 그 발생 평균 나이는 50세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당뇨가 생기면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보통 5년 내지 10년 정도. 또 그 전에 한 5년 내지 10년 정도에 뭔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가장 많은 건 아마도 비만일 거예요. 살이 찌는 거. 결국 많이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서 조금 허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살이 찌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의 그 음식을 먹을 때에 비해서 이 배가 고프면 굉장히 음식이 맛있듯이 약간의 공복감이나 허기감 이런 것들이 자꾸 뭘 먹게 만들고 그게 2차적으로 다시 또 체중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에너지 관리를 잘 못하는 상태, 그걸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몸에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피곤하죠.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자고 싶고 늘어지고 이런 전신 무력감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진단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공복 상태, 즉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100이 넘어가면은 일단 정상을 벗어났다고 봐야 되고 126이 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의 감소입니다. 이 인슐린 기능은 보충되거나 또는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속 소모해 가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당뇨병은 낫는 병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적극적인 생활 습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경구약이라든지 또는 인슐린이랑 같은 주사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췌장, 간 이런 것들이 보통 암이 한 3배 이상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와서 췌장암이 많은 게 아니고 이 당뇨병이라는 병 자체가 비만이라든지 인슐린의 작용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 췌장에 암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가장 많은 가능성은 가족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촌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모, 형제, 자식입니다. 따라서 일촌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경계를 하는 게 좋겠고, 만약 그런 이제 직계 가족에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좀 상황에 맞지 않게 체중이 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흔히 그 노인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병이고요. 그 원인은 오히려 장년기부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0 넘으면 그때부터는 체중 관리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생활 개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을 관리해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에서 대사 질환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적절한 육체적 활동, 그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정보용입니다. 부정맥의 정의는 정상 맥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맥박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1분에 한 60에서 100번 정도 이렇게 뛰는 건데 부정맥은 그거보다 맥박이 막 빠르거나 아니면 막 느리거나 그 두 가지 패턴에 속한 환자들을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른 맥박인 사람들은 두근두근두근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두근거리면 막 어지럽고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많이 빠른 사람들은 쓰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빠른 사람들은 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느린 부정맥도 이제 맥박이 느리니까 환자가 어지럽고 또 이렇게 걸어다니고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숨차고 막 힘들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너무 맥박이 느리면 쓰러질 수도 있고요. 부정맥 중에서 일시적으로 또 잠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년 남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음주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두근두근 거리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많은 부정맥들은 이제 나오면은 어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어요. 제일 흔한 부정맥인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되게 많은 건데 이런 부정맥은 이제 대부분 노화가 되면서 심장에 이제 주로 이제 폐정맥이라 그러는데 그쪽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요거 이제 뇌졸중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낙 빈도가 많기 때문에 고령시켜 한 70세, 80세 넘어가면 80세에서는 전 인구 한 10%까지도 걸린다 그러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부정맥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뱃속에서는 전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쭉 피가 이렇게 일직선 흐르는데 그게 고등동물, 그러니까 포유류나 이제 고등동물이 되면서 이게 이심방, 이심실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심장이 이렇게 꼬이거든요. 근데 꼬이면서 이렇게 전기가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가는 게 한 군데만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이게 섬유화되면서 이게 딱 전기가 안 내려가게 이렇게 그 전열이라 그러죠. 인슐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세포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기가 이렇게 회로로 이렇게 돌면서 나오는 패턴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 생기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심장에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심부전이라 그러는데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전기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심장에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쫙 흐르는데 이게 망가지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꼬이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파마 머리 그런 것처럼 전기도 이렇게 막 꼬이게 되면서 이쪽에서 부정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심장병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정맥도 중요한 게 고혈압 약 잘 먹고,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거 치료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이나 당뇨 치료도 잘해야 되고 술이나 그 담배 같은 것도 줄여주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이죠. 그리고 체중도 많이 늘지 않게 체중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적절하게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런 일반적인 생활 패턴은 아마 다른 모든 질환에 다 해당될 텐데 부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 이제 생활 습관을 잘 고치시면은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심전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한번 맥박을 재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여기 팔에서도 맥박 잴 수 있고 목에서도 이렇게 맥박을 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맥박 재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런 부정맥 나왔을 때 그 맥박 뛰는 패턴을 묘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들으면은 저희가 간접적으로 어떤 부정맥이 진짜 있나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은 성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노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저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아과가 따로 있듯이 노인분들을 위한 내과적인 질환을 진료하는 노년내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노인 포괄 평가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 기능들이 노인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보기 위한 검사 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노인 포괄 평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신체적인 기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활동 능력, 친구와의 관계 같은 포괄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력입니다. 노인분들이 이야기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든지 서 있기가 힘들다든지 갑작스럽게 소나기 쥐는 힘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악력의 저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근력의 저하가 노인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지 기능입니다.
기억력이라든지 보통 대화를 할 때 말이 잘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치매라든지 파킨슨병과 같은 만성 신경계 질환 등이 인지 기능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심리 상태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쉽고 고독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 초조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우울증이나 불안, 초조 증상 등이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고, 식사량이 줄음에 따라서 근력이 또 약해지고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하면서 더더욱더 우울해지고, 그 과정에서 심장이나 폐기능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들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그리고 불안함, 초조함과 같은 심리 상태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잘 지켜봐야 돼서요.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근력, 인지 기능, 그리고 심리 상태에 대한 평가가 노인분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떠한 특정한 약이나 뭐 영양 관련된 보조식품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그걸 섭취한다고 해서 내 몸이 확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사회에서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잘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100개의 약을 드시는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식습관을 좋게 유지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밝고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만 운동이나 식습관이나 심리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들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좋더라 해서 나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 본인에게 맞는 식사,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건 주치의 선생님이나 전문가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나만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